김계홍의 인생 스케치. 어머니, 아내가 오늘 길을 건너다가 작은 사고를 좀 당했습니다. 너무 놀란 저희 부부는 바로 가게 문을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고요. 병원에 가보니 딸아이는 몸 이곳저곳에 기부스를 한 채로 누워 있었습니다. 곁에는 사위와 사돈도 있었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가 묻자 사위는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외출을 했는데요. 갑자기 아내가 빨간불인데 먼저 앞으로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제가 잡으려는데 갑자기 차가 와서 그만. 사위 또한 매우 슬퍼 보였고 또 눈앞에서 그런 일을 목격해서 큰 충격을 받았을 테니 저희는 괜찮다, 더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다고 하며 슬퍼하는 사위를 위로해 줬죠. 사돈도 옆에서 아휴, 괜히 볼 면목이 없네요. 사돈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셨고 저희는 아니에요, 오히려 늘 감사하죠. 이렇게 저희 아이 봐주시고 라고 대답하고 병원에 계속 있겠다는 사위에게 딸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제가 계속 병원에 남아서 딸을 돌보려고 했지만 사위가 자기가 옆에 있어주고 싶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확고하게 말한 덕분에 저희는 사위를 믿고 올 수 있었죠. 저희가 장사하는 걸 알고 한 배려라고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지영이 그래도 참 복이 많다. 그렇지? 그러게 말이야. 사돈도 그렇고 사위도 그렇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어딨어. 다행히 딸아이의 몸은 빠르게 호전이 되었고 얼마 안가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영이 또한 나 이제 안 아파, 괜찮아 하면서 헤헤 웃고 밝은 모습을 보여줘서 안심을 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상하게 지영이의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자꾸만 이곳저곳을 다치고 가는 곳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계속되고 분명 사돈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딸에게 닥쳐왔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들이 지영이가 스스로 나서서 뛰어들거나 갑자기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르는 바람에 일어난 일들이었기에 저희는 그럴 때마다 사위와 사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저렇게 덤벙댈까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도 선생님은 별다른 증세가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별다른 처방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진정제나 안정제 등의 약을 처방받아서 그걸 조금씩 먹이는 것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고자 하였지만 그것 또한 크게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저희 부부는 장사하랴 딸 보랴 너무나도 정신이 없었고 그렇게 점점 힘들어하고 있던 찰나 지엄마, 그 무당이 진짜 용하다니까 한번 가봐, 장난이 아니야. 에이, 뭔 무당이야. 됐어. 글쎄 한번 가봐. 간 김에 좀 답답한 마음도 풀고 오고. 단골에 친한 친구가 계속해서 그렇게 점집을 권유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자주 다치는 건 뭔가가 있는 거라면서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가라고 계속 저를 설득을 했고요. 원래 그런 걸 믿는 편이 아니라서 저는 계속 거절했지만 끈질기게 권유하는 친구 탓에 결국 점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가게가 휴무날이었죠. 점집 앞에서도 한참이나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들어가게 되었고 무당은 저를 보자마자 혀를 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곳이 처음이었던 저는 당황하기도 했고 기분도 나빴고 처음 들어서자마자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부모가 돼서 고작 딸년 하나 못 살펴? 에이그 멍청한 것들. 조금 화가 난 저는 그대로 뒤돌아 나가려다가 꾹 참고 앞으로 앉았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바보 같은 년. 의심을 왜 안 해, 의심을. 사람을 그렇게 믿어서야 어쩔 거야. 이렇게 하나 있는 딸내미 말려 죽을 거야? 말려 죽인다니요?
충격적인 말에 저는 온몸이 붓는 걸 느꼈습니다. 갑자기 소름이 돋더라고요. 사실 아무것도 알려드리지 않았고 그냥 재미삼아 보고 가자 싶어서 들어온 집인데 예기치 못한 무당의 말은 정말이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시집을 그렇게 막 보내면 어떻게 해? 홀만 좋은 놈 만나가지고. 사위요? 사위한테 무슨 문제가 있나요? 됐고 딸 살리고 싶으면은 빨리 딸년 사는 곳으로 좀 가봐. 그 집안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고. 에이구, 고얀 놈 하나가 들어앉아서는 아주 씨도 말리게 생겼구먼. 뭐 하자고 여기 와서 시간을 버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당의 말과 그리고 유독 거슬리는 고얀 놈이라는 말. 그대로 점집을 뛰쳐나와서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고 남편은 뭘 그런 걸 믿느냐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그냥 넘기려고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딸을 죽일 수 있다는데 잠이 오고 금방 잊혀지나요? 계속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고 그랬죠. 결국 전 남편을 설득해서 다음날 하루 휴가를 내고 딸애를 보러 시댁에 가기로 했습니다. 무당 말대로 사돈댁에 간다고 미리 알리지 않았고요. 남편은 살다 내가 무당 말을 듣고 아이고 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저는 그래도 뭐라도 눈으로 확인을 해야 안심이 될 것 같아서 남편을 보채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시댁으로 향하는 도중에 저희는 길바닥에서 우연히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바로 사돈과 저희 딸이었습니다. 보행자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구역이라 위험해 보여서 저희는 차를 갓길에 세운 뒤에 그쪽으로 다가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펑펑 울면서 고개를 젓고 있더라고요. 사돈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지 사돈의 팔은 자꾸 도로 쪽으로 향하고 우리 딸애는 몸을 덜덜 떨면서 울고 있길래 저희는 깜짝 놀라서 달려갔죠.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사돈은 깜짝 놀라더니 딸아이의 손을 붙잡고는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안녕하셨어요 사돈. 아유 저 다름이 아니고 애가 자꾸 길을 안 건너겠다고 해서요. 저희는 무슨 일인가 왜 그런가 해서 딸에게 물어봤지만 딸아이는 눈물을 닦으면서 그저 고개를 휘휘 젓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돈 눈치를 보는 것 같길래 제가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남편에게 말하려는 순간 남편은 한숨을 돌렸다는 듯 크게 웃으면서 하하하하 이런 적이 많아서 우리가 좀 놀래서 그랬습니다. 마침 사돈 댁에 가려던 참인데 저희와 같이 가시죠.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해보자 하고 그날은 시댁에 가서 함께 밥을 먹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도 한동안은 또 바빠서 딸아이 얼굴을 보지도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정말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딸아이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데 딸아이가 자꾸만 제 손을 놓고는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하는 꿈이었는데요. 결국 제 손을 뿌리치고 도로로 달려나간 딸이 트럭에 치여서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정말 끔찍한 장면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란 전 악소리를 지르며 꿈에서 깨었고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인 채로 무당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말았습니다. 바보 같은 년, 의심을 왜 안 해 의심을. 사람 그렇게 믿어서 어쩔 거야. 이렇게 하다가 있는 딸내미 말려 죽일 거야. 결국 전 출근하는 대신 실구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홀로 시댁으로 향했죠. 남편을 깨워 같이 갈까 했지만 너무 곤히 자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게 문도 열어야 했기에 혼자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앞에 도착해서 전 배를 눌렀죠. 사실 이른 아침에 이런 행동이 이상하고 예의 없는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에는 꿈자리가 너무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묘하고 이상했어요. 한번 누르니 아무 소리도 없길래 여러 번 누르니까 그제서야 자다 일어난 듯한 하품을 하면서 문을 열고 나오더라고요. 아이씨, 아침부터 누가 이렇게 누르고 지랄이야 지랄은. 누구야? 그러다 제 얼굴을 보고는
낯빛이 창백해졌죠. 꼭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을 만난 것처럼 당황하면서 문을 막 닫으려고 하더라고요. 수상한 사돈 행동에 사돈 이 문 좀 열어봐요 하면서 문을 못 닫게 힘을 주고 잡았죠. 저는 비좁은 틈 사이를 파고들어서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글쎄 딸아이가 온몸에 만신차이가 된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서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고, 지영아, 아유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딸 왜 이래요? 얼굴은 왜 또 이래?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사돈에게 다가가자 사돈은 변명을 하려다가 가방을 들고 그대로 튀려고 하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한 손으로는 사돈의 머리채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곧장 119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남편은 처음에 뭔 소리냐 중얼거리다가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서는 정신이 들었는지 바로 이곳으로 오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를 틈타서 사돈이 제 손아귀에서 벗어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잠궜습니다. 전 딸아이를 끌어안고 우느라고 정신이 없었고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남편이 집에 온 뒤 딸을 병원으로 옮기고 남편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왔는데요. 얼마 안가 걸려온 전화에 의하면은 사돈은 그대로 출행랑을 쳤다고 합니다. 112에 전화해서 경찰을 부르고 문을 열었는데 창문이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딸애는 급히 수술을 받은 결과 다행히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거의 죽을 뻔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 다친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얼굴에 있는 상처는 누군가 폭행한 것 같다며 급소를 맞아서 한바탕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그때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사돈과 울고 있는 딸을 도로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남편은 경찰서를 향했고 경찰들은 신속히 사위와 사돈을 잡아들였고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서 그곳에서 남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믿고 좋았던 사위와 사돈이 지금껏 아내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벌여왔던 것이지요. 지적 장애가 있는 딸아이에게 여러 가지 보험을 동시다발적으로 가입시키고는 크고 작은 사고들을 내어서 보험금을 타낸 것이죠. 그것도 그들만 저지른 게 아니라 사돈의 남자친구, 즉 그 가족과 전혀 상관없는 남자까지 합세해서 그 남자 지시하에 폭행을 일삼고 그렇게 지능이 모자란 딸에게 하나 둘 셋 하면 달려나가라. 그럼 좋아하는 걸 사주겠다고 하거나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걸 이용해서 여러 군데 도둑질을 시키거나 딸을 강제로 도로 위에 뛰어들게 해서 사고를 낸 뒤 여러 보험금과 금품을 챙기는데 정말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사돈과 사위에게 가서 미친 듯이 주먹을 날려 경찰서는 그야말로 개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결국 고소를 당하고 죄를 인정해서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고요. 그 모자를 포함해서 사돈의 남자친구가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더라고요. 이러한 보험 사기를 치고 돈을 갈취한 적이 수십 건에 달할 정도로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로 저희 딸은 다시 저희와 함께 살면서 그간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둘씩 회복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혼인관계도 정리했고요. 최대한 건강하게 지내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많이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아직까지도 남편을 찾는 걸 보면요. 그렇지만 딸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지금껏 저희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딸에게 모질게 끝내도록 해야 했죠. 앞으로도 그래야 하고요. 아무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좋은 사람들도 있구나, 이런 행복이 있구나 싶어서 너무 행복했는데 그야말로 사실은 지옥이었네요.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돈을 벌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저희는 왜 한번 의심하지 못했을까요?
매일 딸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밤을 설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기에 앞으로는 정말 저희 품에 안고 소중하게 그리고 한평생 같이 살면서 행복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